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의 25,000달러 소형 전기차는 아직 구체화된 정보가 부족한 편입니다. 달랑 이미지 스케치 한 장 정도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델 2가 될 것인지 모델 A나 B가 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폭스바겐과 르노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테슬라는 과연 어떻게 이 차를 개발할지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럽 자동차 시장 좀 먼저 알아볼까요? 유럽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가 주도해 왔습니다.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는 당연히 폭스바겐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푸조, 르노의 순입니다.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면서 먼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긴장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메인스트림 브랜드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빅3가 주도하는 프리미엄 시장은 영국이 제기어와 이태리의 알파로미오가 몇 년 동안 공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난공불락이 시장에 제네시스와 중국의 니오, 샤오펑 등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제네시스는 한국에 없는 외건형인 G70 슈팅 브레이크와 영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오른쪽 핸들 차량까지 준비했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의 판매 거점을 확보하고 온라인 판매 기법도 도입했지만 아직은 월 100대도 못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 테슬라의 1차 유럽 공습 대상은 독일 빅3의 플래그십 세그먼트였습니다. 모델 S라는 폭탄을 탑재한 테슬라는 시장 진입 2년 만에 BMW 7 시리즈와 아우디 A8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세계 최고의 강자였던 벤츠의 S클래스도 17년 접어들면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물론 19년 들면서 모델이 진보화된 측면도 있고 모델 3의 생산에 집중하면서 테슬라의 2급의 공세는 아주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9년에 투입된 모델 3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년 유럽에서 전기차 1위였던 르노의 조회와 닛산 리프를 바로 제칩니다. 테슬라는 유럽 전기차 시장 마켓 쉐어를 단숨에 31%를 확보하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19년 테슬라의 판매는 테슬라의 자력으로 한 것이기보다는 경쟁사들의 덕을 본 점도 있습니다. 20년부터 CO2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전기차보다는 돈이 되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더 강화한 점이 있습니다. 모델 3의 실제 경쟁자는 르노 조회나 닛산 리프가 경쟁자가 아니고 바로 독일의 빅3의 컴팩트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해야만 진정한 테슬라의 파워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벤츠의 C클래스, BMW의 3 시리즈, 아우디의 A4와 비교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전기차 모델인 모델 3가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무장한 이 모델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과는 놀랍게도 모델 3의 승리였습니다. 진입 2년째인 20년 벤츠와 아우디의 동급 차를 물리치더니 작년에는 BMW의 3 시리즈마저 제압하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작년 8월부터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경쟁차는 벤츠의 EQC, BMW의 iX3 그리고 아우디의 이트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델 Y의 8월부터 11월까지 단 4개월 만에 판매 대수를 고려하면 이 세그먼트에서도 압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 Y는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가격의 탄력도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우디, 볼보, BMW, 벤츠는 여전히 테슬라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테슬라의 평균 가격대가 계속 하락하면 BMW, 벤츠는 압박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토요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에 대한 압박은 좀 더 커질 것입니다. 국가별 인센티브에 맞춘 모델 3의 로우 트림 가격 설정으로 이미 푸조 E208 및 폭스바겐의 ID3 같은 전기차의 영역까지도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인스트림 브랜드 중 승용 전기차를 앞세워왔던 폭스바겐, 푸조, 르노 등이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0년에 개최되었던 배터리 대회에서 25,000달러의 소형 전기차를 3년 이내에 완성시킨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차가 나오게 되면 다음 타겟은 당연히 르노, 시트로엥, 현대, 기아와 같은 볼륨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폭스바겐과 르노는 그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어떤 것이고 테슬라의 가칭 모델 2는 어떻게 개발할까요? 매우 흥미로운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르노는 왕년의 명차 르노5의 전기차 버전을 24년에 런칭합니다. 계속하여 1960년대 르노를 메인스트림 브랜드로의 지위로 확고히 하게 한 소형차 르노4를 레트로적 이미지로 부활시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르노5는 저가격을 지향하여 1회 충전으로 400km를 항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유럽 경쟁사의 동등 사이즈 전기차에 비하면 항속거리당 가격을 약 20% 싸게 만든다고 합니다. 시내 주행 용도로 한정하여 가격을 싸게 한 전기차는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전기차 한 대로 일상의 출퇴근과 쇼핑 그리고 원거리를 커버할 수 있도록 차별화합니다. 르노는 닛산과 미쓰비시와 연합하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닛산이 주도 개발한 그룹 공용의 전기 전용차 플랫폼 CMF EV가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는 새롭게 소형 전기차용 CMF BB 플랫폼을 투입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유럽의 거의 모든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르노를 대표하는 전기차 조의 현재 모델과 비교하여 생산 코스트를 3분의 2 수준으로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 395km의 조의 가격은 32,000유로부터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21,000유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코스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지팩 가격을 30년까지 60% 이상 내리고 약 10%의 코스트를 차지하는 EX는 전기 모터와 컨버터, 감속기 등을 하나의 유닛 부품으로 만들어 코스트를 30% 줄입니다. 폭스바겐도 작년 9월 미넨 모태주에서 소형 ID 라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주행거리는 400km 정도로 하여 목표 가격은 2만 유로입니다. 폭스바겐 산하의 체코의 스코다, 스페인의 시아트 브랜드는 저가격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차로서의 성격도 강합니다. 스페인에서 연 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은 후륜이 기본이지만 이 소형차에는 모터를 전륜축에 설치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하지 않고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대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코스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야심적인 목표의 달성 여부는 배터리 코스트를 저감하는 데 있습니다. 전기차 코스트가 내연기관차와 같아지는 코스트 패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팩 가격이 대형차에서는 $100, 소형차에서는 $60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유니파이드 셀이라 불리는 그룹에서 통일한 형상의 전지셀을 개발하여 23년부터 탑재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지셀을 엔트리카, 볼륨차, 특별차로 나누어 각각 다른 화학 조성을 사용합니다. 엔트리카에는 코발트와 니켈 등 고가인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인산 철계의 전지를 탑재합니다. 30년까지 전지의 코스트를 5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폐계 생산, 리사이클까지 수직 통합합니다. 그럼 과연 테슬라의 모델 25,000달러의 소형 전기차의 혁신성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격 공세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테슬라의 25,000달러의 소형 전기차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테슬라2에 대한 모델 이름도 일론 머스크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어 모델 A나 B 아니면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20년 배터리 대회에서 3년 이내에 개발한다고 했고 중국 R&D 센터 정도 개발 관련 몇 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선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좀 시작차를 만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되어야 하고 중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렌더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소형 해치백이지만 전 세계 시장을 고려할 때
당연히 소형 SUV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 간 부품 공룡화를 그 어느 업체도 달성하지 못한 80%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터리는 경쟁사도 이미 인산철 배터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별화는 당연히 신형 4680 셀이 탑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4680 셀은 파나소닉과 함께 개발하고 있지만 파나소닉에서 완성되었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어쨌든 전기차의 생산 코스트가 가솔린 차보다 싸질 것이라는 견해는 대개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르노는 25년을 상정하고 있고 독일 벤츠는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에서도 코스트 삭감은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전기차에서의 경쟁력이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과거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 진출했던 것처럼 저가격을 무기로 유럽에서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년 10월에 유럽에 진출한 MG는 유럽 16개국에서 400개 이상의 판매망을 구축했습니다. 저가격을 무기로 21년 영국에서의 마켓 쉐어는 1.9%로 르노와 혼다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25,000달러 소형 전기차는 뭔가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일론 머스크가 매년 50%씩 성장하여 2030년 2천만 대를 판매한다는 장대한 계획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차가 될 것입니다. 잘 못하게 되면 이윤을 갉아먹는 차가 될 수도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가격만으로는 경쟁차가 너무 많습니다. 유럽 업체들이 그동안 늦어왔던 차량 OS도 25년경이 되면 완성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 OTA 기능 또한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전개할까요? 작년 9월에 있었던 전사후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는 사원들에게 이 차에 스티어링과 페달이 탑재되는 것을 원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소형차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마케터보다도 훌륭한 차별점을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이 소형차에 무슨 자율주행 기능이냐라고 하면서 당연히 100% 무시할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도 이러한 노선을 걷게 된다면 테슬라는 죽음의 계곡으로 빠질 것입니다. 이 차량의 양산 시점은 자율주행 기능 FS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된 시점이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훨씬 개선된, 훨씬 향상된 FSD 기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면서 이 소형차의 판매 어려움을 보완할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